실패한 천재 만들기 프로젝트 윌리엄 제임스 사이디스. MIT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지만 법정에서 변호사 없이 스스로 변호하고 욕실의 거울에 난해한 수학 문제를 쓰고서 풀었다가 지우기를 반복하는 일이 취미인 수학, 법학, 역사학 등 모든 분야에 재능을 보이는 영화 부딜 헌팅에 나오는 천재 주인공 윌 헌팅이라는 청년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와 유사한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IQ 측정이 시작된 이후 역사상 최고의 지능을 가진 천재로 평가받는 그의 IQ는 비율 지능 기준 300 이상, 편차 지능 기준으로는 250에서 300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18개월 때 뉴욕타임즈를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벤더굿이라는 이름의 인공어를 만들었고 생전에 25개 국어를 구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익명으로 언어, 심리, 사회, 아메리카 원주민의 역사, 우주, 공간, 전차,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과 책을 저술했으며 기존의 페퍼추얼 캘린더 구조를 윤년까지 계산되는 새로운 형식의 페퍼추얼 캘린더로 개발해 특허를 받기도 했습니다. 8살에 하버드 대학교 입학시험에 통과했지만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11살에 특별학생의 자격으로 입학하면서 하버드 대학교의 역대 최연소 입학생 기록을 세운 윌리엄 제임스 사이디스는 러시아 제국 출신의 유대계 이민자 가정에서 6남매 중 둘째 아들로 뉴욕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보리스와 어머니 사라는 모두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대인으로 러시아 제국의 유대인에 대한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피해 아버지는 1887년, 어머니는 1889년 각각 미국으로 이주해온 가정입니다. 아버지 보리스는 미국에 온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해서 2년 만에 졸업했으며 이후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학위와 동대학 메디컬 스쿨에서 의무 박사 학위를 받은 후 그곳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며 정신과 의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논문과 책들을 출판한 이상심리학의 개척자이기도 했으며 여러 외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어머니 사라는 보스턴 대학교에 진학해 1897년에 메디컬 스쿨을 졸업하며 의학 학위를 받은 당시로는 몇 안 되는 여성들 중 한 명으로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뛰어난 유전자가 결합된 것만으로도 아주 지능이 뛰어난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긴 했지만 그들은 그냥 똑똑한 수재가 아니라 아주 뛰어난 천재를 원했고 자신들의 아이를 세상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천재로 만들겠다는 야망으로 윌리엄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사라는 윌리엄을 자신들이 구상했던 이미지의 천재로 만들기 위해 의사일을 그만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보리스는 혁신적인 심리학 기술을 이용해서 윌리엄이 태어난 지 불과 6개월 만에 문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했으며 7개월에 달을 가리키며 달이라고 말했고 8개월에 어머니 사라를 향해 문, 사람들, 움직이는 것들이 좋다고 말할 정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윌리엄의 부모는 윌리엄에게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밟게 하는 대신에 아이만을 위한 독자적인 방식으로 조숙하게 길러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윌리엄에게 체벌을 하지 않았고 아이에게 공감하며 아이가 학문 자체를 사랑하게 만들려는 형태로 영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4살 때는 아버지의 생일 선물로 라틴어로 된 갈리아 전기를 낭독했으며 고대 그리스어로 된 호메로스의 작품들을 원서로 읽었습니다. 또 6살 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습득했으며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시작된 고등학교 교과 과정으로 인해 윌리엄은 자신의 나이에 맞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며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윌리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이 자신의 아이가 가진 천재성에 대해 알아주기만 바라는 이기적인 욕심의 부모는 날이 갈수록 천재성을 발휘하는 아들을 내세워 자신들의 교육 방법을 자랑하기 바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형식의 교육은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이었던 교육 방식으로 뉴욕타임즈는 윌리엄에 대해 과학적 교육이 놀라울 정도로 성공한 결과라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통해 추적해본 결과 실패한 교육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정규 과정을 1910년에 시작하여 1914년 16살의 나이에 쿰 라우데급의 성적으로 졸업한 후 그는 동대학 대학원에 진학하여 수학 공부를 계속하였습니다.
윌리엄이 16살에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윌리엄을 시대가 낳은 천재라고 부르며 박수를 쳤지만 정작 윌리엄 자신에게 있어서 하버드에서의 생활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의 일대기를 다룬 전기작가 에이미 월레스에 따르면 오로지 연구와 공부에 매달려 제대로 된 연애조차 못했고 이것 때문에 같이 공부했던 대학생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며 윌리엄 본인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안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수학과에서 대학원생으로 있던 윌리엄을 하버드 학생들 몇 명이 폭력 행사로 위협하자 부모님은 휴스턴에 위치한 라이스 대학의 수학과 대학원생 겸 강사 자리를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어린 선생을 대하는 태도에 결국 몇 개월 만에 그만두고 수학 분야에서 대학원 공부를 계속할 의욕을 잃은 윌리엄은 1916년 9월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했으나 3학년 2학기 때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얼마 안 남겨놓은 상황에서 로스쿨을 중퇴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재로 만들어지기 위해 받아야만 했던 교육들과 억압된 생활로 인해 점점 더 자포자기의 길로 들어가던 윌리엄은 공부를 포기하고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한 자아 정체성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자아를 찾아 여러 가지 시도를 하던 중 1919년 5월 사회주의자, 무신론자, 좌익주의자들이 대거 참여한 노동절 전쟁 반대 운동의 주동자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윌리엄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전쟁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갖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믿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윌리엄은 나는 어떠한 신도 믿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20세기 초반의 미국 사회에서 무신론자가 받았던 대우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엄청난 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마타폴리라는 아일랜드계 여성 사회주의자를 만나 연인 관계가 되었지만 윌리엄은 자신을 불완전한 인생의 대리인으로 생각하며 일반 생활 및 사랑, 예술, 섹스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상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신이 직접 주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석방 이후 부모는 윌리엄을 정신병원에 가두겠다고 협박하자 이 말에 화가 난 윌리엄은 부모와 의절한 뒤 미국 동부로 도주, 그곳에서 단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지내는 은둔 생활은 윌리엄에게 아주 잘 맞았는지 더 이상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언론들은 이 천재 소년에 대한 행방을 추적했고 시간이 흐른 1924년 뉴욕의 한 언론사는 윌 스트리트 사무실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윌리엄을 찾아냈고 윌리엄이 월급 10만원 정도를 받으며 금고의 지폐를 계산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래 계산기를 이용해서 지폐를 계산해야 하지만 윌리엄은 계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두 암산으로 처리했는데도 주위 직원들보다 제일 먼저 일을 끝내서 주위 사람들 것까지 대신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위해 보낸 여성 리포터가 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윌리엄은 어린애처럼 미성숙하다고 묘사했으며 인터뷰 중 윌리엄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많은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다. 그런 나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며 솔직한 심정을 말한 부분을 왜곡해서 독자들이 흥미를 끌만한 자극적인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윌리엄은 크게 분노해서는 해당 신문사와 리포터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인이다 라고 판정하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패소했지만 7년여간의 힘든 법정 싸움 끝에 연방정부 대법원에서 윌리엄은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35살에는 뉴욕시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나 석차가 254등으로 자기 분야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천재들의 특성상 일반 상식에 뒤떨어져 정말 문제를 못 풀었거나 하는 단순한 이유였을 수도 있지만 당시 미국 공무원 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히 쉬웠음을 생각해 볼 때 상위권으로 합격했을 때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을 꺼려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윌리엄은 1944년 7월 여름 어느 날 새들어 살던 보스턴의 작은 아파트에서 46살에 뇌출혈로 생애를 마감하는 그날까지 공무원으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윌리엄 그는 실패한 천재로 평가받습니다. 천재성에 비해 알려진 업적이 미미하고 학회와 동떨어져 있었으며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 불안 인생 속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과학적인 강제 교육의 멋지고 아름다운 승리입니다 라며 비꼬았습니다. 나는 완벽한 삶을 살고 싶다. 완벽한 삶을 사는 유일한 방식은 고독 속에 사는 것이다. 1914년 인터뷰에서